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물가 지표를 좋은 걸로 해석을 했죠. 좋다라고 일단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속 내용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30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률이 좀 낮아지면서 금리가 치솟았던 것이 시장에 더욱더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점 때문에 겉으로 보긴 좋아 보이나 속으로는 좀 안 좋아, 실제 내용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시아장은 일단 그런 안 좋은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속 내용이 안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본은 휴장이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이런 모습은 미국의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낮았지만 그래도 긴축 우려 이런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지난번보다 어쨌든 CPI가 높아졌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래저래 해서 미국의 금리가 어젯밤에 크게 치솟았던 거에 대한 그런 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단기물 금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기물 금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그게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몇 주간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혹은 지난 한 달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악재는 없었어요, 사실. 그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기업 실적 좋았단 말이죠. 예상치보다 다 높았어요. 예상치보다 안 좋은 회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기업 실적 좋았죠. 그리고 7월 FOMC에서 금리도 동결해 줬겠다. 얼마나 비둘기파적입니까? 그죠? 물론 속 내용은 어떤 기자회견 내용은 매파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이 1, 2번을 합쳐서 사실 이게 가장 큰 호재였을 수도 있는데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서 연준에 있는 총재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골든 패스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골든 패스라 해가지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너무 이상적인 경제에 지금 경제가 다다랐다 이러면서 좋다라고 하면서 경제 지표들도 사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고용시장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고 각종 물가 지표들 좋게 나오고 이러니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몇 주쯤 전부터는 갑자기 이제 치솟는 금리가 문제다. 장기물 금리가 치솟는 게 문제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또 줄줄줄줄 좀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은 결과적으로 3번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시장을 결과적으로 끌어올렸던 게 미국의 경제가 좋다 이러면서 골든 패스다 이러면서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게 세계 증시를 끌어올린 그런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장기물 금리가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오르게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얘가 시장을 죽인 겁니다. 얘가 시장을 살렸지만 너무 또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자신감이 앞서가니까 금리를 너무 치솟게 하면서 얘가 결과적으로 또 시장을 죽이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국제유가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입니다만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면서 기름값 무서워서 집 밖에 안 나가면서 인플레가 줄어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그죠? 세상에 역시 너무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항상 돌고 돕니다. 세상은요. 이거 결과적으로 그죠? 너무나 강력했던 미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치솟는 금리 때문에 다시 시장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좋은 기업의 실적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FOMC 다 필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인플레 우려 이런 게 나오고 다시 국제유가가 치솟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제 물가지표가 그렇게 나왔고 그런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찮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건데 언젠가부터 이제 특히 미국 증시가 좀 벌벌벌벌 하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스닥 100 리밸런싱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IT 빅테크들이 좀 약해진 거는 그죠? IT 빅테크 5종목 합치니까 뭐 나스닥 100의 시가총액이 50%를 넘었던가? 뭐 예전에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리밸런싱 한다라고 해서 그 상위 5개 종목, 애플 포함 상위 5개 종목인가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애플이 특히나 좀 요즘에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달리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어떤 직접적으로 시장이 약한 원인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증시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뭡니까? 어떤 수급이나 뭐 분위기 이런 거겠죠, 그죠? 사실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고 이런 거는 뭐 물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선풍기 날개 예전에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선풍기 날개에 모터가 꽂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터가 선풍기 날개를 돌리는 거지. 물론 근데 외부의 바람도 선풍기 날개를 돌릴 수는 있죠, 그죠? 외부의 바람에 해당하는 것이 어젯밤 물가지표,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모터에 해당하는 건 뭐겠습니까? 뭐 애플의 뭐 비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모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좀 비실비실하고 있다라는 거 복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하구나.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자신감은 일단 이 재료는 일단 더 이상 이제 먹히지는 않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좀 한번 복습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아직은 상승장, 저점과 저점들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일단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저점이 낮아져야 하락 추세죠. 근데 아직 저점이 낮아지는 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단기 하락 추세라고 할 만한 그런 애들이 좀 등장하긴 했지만, 나스닥을 비롯해서. 근데 아직 좀 의미 있는 뭐 그런 하락 추세, 아직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도 상승장입니다. 그만큼 끈질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로서의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전환 가능성이 있다, 아직 지금 그 정도 단계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계속해서 뭐 어떤 뭐 계절의 변화 뭐 그런 거하고 비유를 계속, 계속 어떤 뭐 간절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계절의 변화와 지금 증시의 추세 전환을 좀 연관지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전환에는 굉장히 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 어떤 이 힘의 변화를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잘 캐치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기 위해서, 물론 아직도 강세장이니까 시장이 강하죠, 그죠? 아직도 하방 경직성 강하고요. 잘 안 빠지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힘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락세가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는 조금씩 흘러내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강세장이니까 아직 아래에서 받치는 힘도 강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급락이 나타나기 어렵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미묘한 힘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방향이 겨울에서 확 봄이 되거나 확 여름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과정에는 엄청나게 그 전환 과정 안에 싸우는 복잡한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좀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잡다한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보자면요. 오늘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미국 물가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웬일로 영국 경제지표들이 쭈루시 다 좋게 나왔네요. 웬일로 예상치를 다 상회하고 있네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여튼 뭐가 좋은가 봐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에는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 지금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다, 그런 점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는 좀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시아 장중에도 계속해서 미국 금리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달러는 어제 밤에 많이 올라서 그런가 정작 달러 인덱스는 일단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권 통화들은 다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달러 강세, 다른 통화들 약세, 전반적으로 이런 아시아권 통화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가 어젯밤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시아권 통화들이 약세를 좀 전반적으로 보였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엔화 환율도 그렇고요, 그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이슈로 인해서 크게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직전 고점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돌파 한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테스트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었는데 다시 도전을 했다. 일단 이것만 해도 굉장하긴 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일단 추가로 더 오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일단 의지가 좀 느껴지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 여기 일단은 도전 중이고요. 여기가 안착을 할 것 개인적으로 레벨업 할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안착되면 목표치는 저 위에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다수 아시아권 통화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도 그랬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직전 고점 여기 자리를 그냥 턱걸이를 하고 있다. 아직 안착한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런 점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악영향이 미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급락했네요. 뭐 급락에 대한 특별한 뭐 중국에 있었던 악재 뭐 그런 건 일단 없었습니다. 미국 물가의 영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중국은 그죠? 아시다시피 미국 물가에 미국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죠? 그게 위안화 환율에 영향 미치고 주식시장에 영향 미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빠지고 있죠. 지난번 쌍고점 신뢰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거고 이제 다시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쯤 됐으면 이제 아마 직전 저점까지 목표치는 열렸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직전 저점 여기까지 목표치는 열리지 않았나 싶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 N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긴 한데요. 하여튼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더니 반등은 일단 끝난 겁니다.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내려올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자리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 지지하면 또 다시 상승 추세로 또 전환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직은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런 단계다. 뭐 그 정도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고요. 유럽 증시는 아직 뭐 개장은 안 했는데요.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이죠, 그죠? 0.4% 정도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독일 증시 지금 이제 여기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안쪽에서 출발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제의 상승을 또 검증하겠다, 또 박스권에서 놀겠다라는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으면 계속 올라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오르지 못하고 만약 박스권 안에서 놀면은 또 이거 분위기가 또 좀 싸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하여튼 다들 뭐 가야 될 때예요, 그죠?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좀 이따 보여드릴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지지력은 많이 확보했단 말입니다. 지지력 확보하고 위쪽에 저항 매물도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그럼 이쯤 했으면 3거래일, 4거래일 혹은 일주일 넘게 여기서 버텼으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이거 아래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뭐 가야 될 때가 있다, 뭐 여기서 힘을 모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의 그 미묘한 그 힘이나 그 논리를 좀 우리가 좀 알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뭐 패턴을 외우려 그러시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이 주식시장에 물론 패턴이란 것도 있지만 패턴대로만 움직이면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죠? 패턴대로 안 움직이니까 다들 돈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패턴 이런 건 좀 잊으시고 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또 그리고 이런 봉의 의미가 뭔지 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여튼 가야 되는 날인데 다시 여기서 출발하면 깝깝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일단 분위기가 장 초반과 많이 다르네요.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둘 다 약했네요, 그죠? 코스닥도 약하고 코스피도 약하고, 그래서 둘 다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부터 좀 보자면은 올랐다 빠졌어요. 올랐다가 지금 제가 올랐다 빠졌다라고 지금 강조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있는 거죠. 지금 5분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5분봉인데 이 자리가 이제 시작했을 때 강했던 부분이죠, 그죠? 미국 증시하고 똑같이 마감했네요. 올랐다 빠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랐다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장 초반에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는데 강력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덮어버릴 만한 더 큰 매도세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위에 꼬리 달렸던, 지금 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어딥니까? 지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이잖아요. 342.
그 저항을 이제 재차 또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항의 어떤 강화, 그죠?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항이 누적됐으면 이제 근데 깝깝한 게 그거예요, 그죠? 저항이 그렇게 누적됐으면 이제 빨리 지지선 붕괴시키고 아래로 가야 돼요. 예. 그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근데 막상 아래로는 안 간다란 말입니다. 이게 왜 아래로 안 가겠어요? 강세장이니까 아래로 안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다시 340 초반대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장중에 340도 붕괴시키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의 또 마감을 또 어쨌든 또 해석을 해보자면은 340에 대한 지지력은 별로 일단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이쯤 되면 340에 대한 지지력은 없는 거고, 사실상 이제 옆에서 누가 등만 탁 떠밀어주면 그냥 급락 폭락도 가능한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지력을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지했냐고요. 지지 많이 했으니까 붕괴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가 지지를 많이 했다라는 건 힘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건데, 힘이 많이 모여있던 게 붕괴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 급락 폭락하는 게 맞는데 강세장이죠, 그죠? 또 미국과 유럽이 또 폭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깝깝하다. 계속해서 깝깝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말씀드렸죠.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강세장에서 이렇게 뭐 박스권을 그리고 이런 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그 상승해야 될 자리에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서 음봉이 어쨌든 계속해서 한 지난 5거래일간 보시면 양봉 하나에 음봉이 한 5개쯤 나오고 있죠. 어쨌든 매도세가 좀 강한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서 충분히 지지선 붕괴시킬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깝깝하다. 뭐 그러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냥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거나 하고, 아무튼 계속 뭐 말씀드리는 게 수익을 누적시켜야 됩니다. 그죠?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중요하다. 손해 누적시키는 건 쉽다. 손해 누적시키는 건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놓고 자고 일어나면 손해 누적돼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수익을 누적시키는 건 더군다나 매일매일 보면서 그 수익을 누적시키는 거는, 계좌평가액 보면서 수익을 누적시키는 거는 정말 어렵죠. 그죠? 2% 3%만 수익 나도 팔고 싶어 미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참아내셔야 계좌에 플러스 50%도 지키고 플러스 100%도 지키고 플러스 200%도 지키고 그런 거죠. 그죠? 시작은 플러스 1, 2%다. 그걸 잘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깝깝한 상황인데요. 지금 하방을 청산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방 보시는 분들도 사실 그래요. 뭐 중요한 지지선을 안 깨고 있는데 상방 보시는 분들도 버티세요. 끝까지 확인해야죠. 그죠?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내가 들고 있는 특정 주식이 뭐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그럼 계속 들고 가세요. 끝까지 개겨야죠. 그죠? 수익을 깔고 있다면 지금은 어쨌든 버틸 때입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요. 상관없이. 어딘가 붕괴시키고 그러면 이제 또 대응이 달라져야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 제발 수익을 누적시키자. 1, 2% 수익 났다고 팔지 말자.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는 절대 누적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코스닥은 오늘 저항 확인했죠, 그죠? 여기 그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쌍바닥 만들었는데 반등을 해야 될 때 저항 소화했잖아요. 저항 소화했으니까 오늘은 상승해줘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유럽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이 누적됐다. 가야 될 때 못 간 겁니다. 그죠? 가야 될 때 못 갔으면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내려온 그런 차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쌍바닥 만들고 일단 반등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또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반등 찔끔 나오고 다시 여기를 테스트한다라면 이게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높겠느냐? 지지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중요한 건 지지선 붕괴시키지 않았다. 김치국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봤고요. 그 환율은 일단 중요한 라인 돌파 한착했습니다. 1321원이 중요한 라인이다. 직전 고점 자리 중요한 라인이다 했는데 돌파 한착했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여 주자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돌파 한착됐으면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합니다. 검증 기간은 보통 한 2에서 3거래일 정도 검증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증 기간을 거쳐서 이 자리 21원 자리를 완전히 돌파 한착된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죠? 물론 오늘 저렇게 전고점을 돌파 한착한 것도 큰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 보시면 환율이 요렇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이 여기서 낮아졌으면은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고점을 못 넘어야 정상이라고요. 이게 진짜라면, 여기 하락했던 게 진짜라면 이번에 여기 고점을 넘어서는 안 됐더라고요. 못 넘는 게 상식적이란 거죠. 근데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안 그럴 확률도 있는데 이게 안 그럴 확률이 당첨이 돼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돌파 한 장 해버렸어요. 돌파 한 장 했으면 이건 뭔가 이제 어떤 힘의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지난번 여기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는데 이 매도세에 따르면 여긴 돌파 한 장 못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게 돌파 한 장이 됐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의미 있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을 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돌파 한 장 했으니까 돌파 한 장이 진짜인지 한 2, 3거래일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증 과정을 좀 거치고 이제 확실히 좀 돌파 한 장 하면은 그럼 이제 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를 끝낼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분명히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직전 고점이 돌파 한 장 됐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이런 중기적인 하락 추세 일단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겁니다.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전반적으로 좀 큰 박스권 매물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좀 큰 틀에선 좀 비추세 구간이다. 뭐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일단 좀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고점은 분명히 좀 높아졌어요. 근데 일단 저점 낮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건 일단 아직까지 비추세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움직임은 뭐다? 매수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건 수세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우 논리적인 움직임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뭐 이런 게 좀 많이 벌어질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뭐 이래저래 해서 한국 자산에 대한 그런 매력이 좀 낮아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도 비실비실하고 있고요. 그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논리 중에 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 살펴봤고요. 특별히 뭐 다른 건 드릴 이야기 없고 삼성전자는 잘 빠지고 있어 위험하고요. 하이닉스도 이제 그죠 위험해지고 있죠. 그죠? 지난번 돌파 장했던 게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친구들도 뭐 잘 빠지고 있고 하여튼 뭐 보이는 대로 대응하면 되겠죠. 그죠?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다 봤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좀 시원하게 좀 빠져주는 게 좀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하여튼 아직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뜨끈뜨끈한 열기의 영향을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지금 미국 증시는 저항을 확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면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애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급락 폭락하고 나서 지금 5거래일 동안 반등도 없다는 게 사실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만큼 또 빠지면 당연히 나스닥과 S&P도 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좀 가장 위험하다. 일단 요거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애플 말씀드렸죠. 애플 중요해요 지금. 얘도 근데 중요한 자리 지금 어제 직전 저점을 깨야 또 폭락인데 직전 저점 안 깨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금리와 더불어서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죠? 다른 거 특별한 거 없고 요까지 보면 뭐 다 된 것 같은데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참 오늘 밤에 저기 물가지표 발표 하나 더 있긴 해요. 미국 PPI.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어제 이미 CPI 열어봤기 때문에 특별히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차라리 잘 보자고요.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투자자들이 이제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전망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하죠. 또 그리고 지금 장기물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인플레 기대가 좀 더 중요하겠죠. 5년 인플레 기대면 장기 인플레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게 예상치보다 높아지면 장기물 금리의 상승세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증시가 좀 빠질 수 있다. 오히려 PPI 이 물가지표보다 이 기대 인플레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게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인가쯤 발표될 겁니다. 맞죠? 밤 11시 발표될 텐데 그거 하여튼 이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